기능올림픽 첫 금메달 재화장 배진효. 함경남도 북청 신창인민학교 5학년 김기수는 1사후퇴 때 피란 내려왔다. 엄동설안에 돛담배 타고 포항을 거쳐 여수에 닿았다. 12살이었다. 처녀들이 이고 가는 물동이는 죄다 새총으로 깨버리는 악동이었지만 여수에서는 양담배와 신문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많고 많은 가난한 소년 중 하나였다. 6.25 전쟁이 터지고 정확하게 16년이 지난 1966년 6월 25일 밤 9시 18분 27살로 성장한 38따라지 김기수와 이탈리아 권투 영웅 니노 벤베누티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을 두고 맞붙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 남짓하던 그때 벤베누티가 요구했던 대전료는 5만 5천 달러였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섰다. 주최 측은 TV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이 되느냐는 비단 여론에 경기 시작 40분 전에 KBS에 중계를 허용했다. 1,0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중계권료는 정부 압력으로 2만 원으로 조정됐다. 13라운드가 끝나고 벤베누티 쪽 링사이드 줄이 끊어져 큰 소동이 벌어졌다. 결과는 김기수의 2대1 판정승이었다. 이튿날 카퍼레이드가 벌어졌다. 헝그리복서 김기수는 가난한 시대 대한민국의 영웅 중 영웅이었다. 나도 챔피언이 될 거다. 고등학생이던 홍수아는 그 카퍼레이드를 보며 인생을 결정했다. 비슷한 시각에 카퍼레이드를 구경하던 18살 재화공 배진효도 꿈을 꾸었다. 진짜 부럽다. 8년 뒤 홍수아는 남아공 더반에서 국제전화로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가 대답했다.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배진효의 꿈도 이루어졌다. 1967년 7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16회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먹은 것이다. 함께 금메달을 딴 양복 부문 홍근삼과 배진효는 챔피언의 길을 따라 지프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렸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열광했다. 어릴 적 배진효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놀았다. 진주 사람인 아버지는 일본에서 일하다가 광복이 되고 국제시장으로 흘러와 잡화점을 했다. 망했다. 배진효는 남포동에 있는 사촌내 양화점에서 놀았다. 구두 만드는 거 구경하며 놀았다. 점심마다 그 비싼 설렁탕을 시켜 먹으며 계산하기도 힘든 주급을 타가는 이 구두장의 아저씨들 부러워하며 놀았다. 1963년 위로 누나 5에 아래로 동생 하나 있는 장남인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가 하늘로 떠났다. 더 이상 시장 바닥에 있으면 집이 망가지겠다는 작은 책임감에 장남은 무작정 상경했다. 배진효는 서울역에 내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다. 서울에서 제일 큰 양화점이 뭐요? 칠성저하다. 무작정 명동에 있는 칠성양화점으로 찾아갔다. 나 기술 있으니 나 좀 써주소. 돈 안 줘도 줬어. 기술 없는 게 들킬까봐 돈 안 줘도 좋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 보물단지였다. 1년 만에 진효는 여대생 단골이 우글거리고 미8군 장교 아내들이 굳이 찾는 여자 구두 전문가가 돼 있었다. 밤이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구두를 뜯었다가 아침에 혼쭐 나기를 밥 먹듯 하며 공부한 결과였다. 한 미군 아내는 2년 동안 배진효한테 80켤레를 주문해 신었고 또 다른 아내는 귀국길에 10켤레를 들고 갔다. 어느덧 보니 먹고 살만했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산업, 그 중에서도 공업이었다. 자원 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효과도 높은 산업이 필요했다. 공산품을 수출하면 더 많은 외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별의별 것을 다 수출하고 있었다. 공중 화장실에는 한 방울이라도 통 쏘게 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선진국 제약회사들은 뇌졸중 치료 성분인 우로킨 아제를 추출하기 위해 소변을 수입했다. 1973년 소변 수출액은 50만 달러였다. 돼지털, 쥐털, 뱀, 메뚜기도 수출했다.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았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외국에 팔았다.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자원 수출은 상품 수출로 방향을 바꿨다. 상품을 만들려면 기술자가 필요했다. 챔피언 김규수의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1966년 11월 4일 제1회 전국 기능대회가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신생국 대한민국이 산업기술을 겨루는 대회를 열었으니 바라보는 눈도 흥분했다. 언론은 이렇게 추론했다. 이조 시대의 숙문 천공의 태풍에 더해 임진왜란 때 국부적인 공예 부문 거장들이 적에 끌려간 이래 전래의 공기회가 쇠퇴 일로를 밟아오 원통하다. 그러나 1인 1기를 좌우명 삼아 건전한 생업의 수단과 나라의 산업 융성에 일대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듬해 스페인 국제기능올림픽 대표 7명이 정해졌다. 종목은 도장, 동력 배선, 목공, 기계 조립, 목형, 선반, 판금 부문이었다. 배진효가 출전한 재화와 또 다른 금메달 종목인 양복은 애초에 빠져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굵직굵직한 공업력 기술과 달리 구두와 양복은 디자인이라는 세련된 기술이 필요했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그 세련된 디자인을 세계와 겨루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으니까. 정부에서는 자기 돈 내고 출전하는 건 막지 않겠다고 했다. 배진효가 다니던 칠성재화와 양복기술자 홍근삼이 일하던 서울 명동 이성우 양복점은 두 사람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다 대고 사장까지 마드리드로 날아갔다. 대회는 7월 4일 마드리드 직업학교에서 열렸다. 배진효가 말했다. 가뜩이나 키가 작은데 시험장에 들어가 작업대에 앉으니 상판인데 가슴에 와닿았다. 책상 다리를 20cm 잘라내니까 키가 맞았다. 사흘 중 첫날은 외국 선수 작업을 구경하며 보냈다. 작업 도구도 원가죽도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것이었다. 함께 경쟁한 서양 선수들은 키가 커도 너무 컸다. 문제가 나왔는데 내 전공인 여자 구두가 아니라 남자 구두였다. 과제로 나온 신발 목형도 한국 목형보다 길고 가늘었다. 하지만 이미 연습을 많이 했던 터라 어렵지는 않았다. 서울에서는 하루에 한 켤레씩 일 없이 만들던 우리 아니었나. 그래서 이튿날에 한 켤레 다 만들어버렸다. 스페인 공주가 시차 온다길래 남은 시간에 룸슬리퍼 한 켤레씩 만들어 선물도 했다. 내가 신기해 보였던지 거기 신문에 선물한 이야기가 큼직하게 실리기도 했다. 경기를 끝내고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내가 만든 구두에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내가 금메달이라는 거다. 진짜 눈물이 핑 돌았다. 똑같이 자비로 출전했던 양복 기술자 홍근삼도 금메달을 땄다.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자비로 날아간 선수들이 우승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은 마치 또 세계 챔피언이 탄생한 것처럼 흥분했다. 종합 성적은 4위였다. 7월 27일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민회관까지 카퍼레이드가 벌어졌다. 대통령은 출정식 때 약속했던 대로 평생을 보장하는 금일봉을 하사했다.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집 한 채 값이었다. 신문들은 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의 코가 납작해졌다고 비아냥댔다. 돈 안 대준 자비로 출전했던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다. 그 놀림을 술안주 삼아 소주를 털어넣으면서 사람들은 문득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이며 환경이라고.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놀림감이 됐지만 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 김종필은 기분이 좋았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국을 떠나 유럽을 돌아다니며 구상한 게 기능올림픽이었고 구상 1년 만에 뜻밖의 성적을 올렸으니 자기 입지도 훨씬 올라갔다. 5.16 세력이 내건 조국 근대화 사업은 한층 속도가 빨라졌다. 누구나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이들처럼 유명해진 사람들의 가난했던 내력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인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7남매 어린 장남 배진효는 생기를 짊어진 소년이었고 같은 금메달리스트 홍근삼은 피랑길에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였다. 밀항선을 타려다 적발됐는데 착한 경찰관이 감옥 대신 양복점에 취직시켜줘 자리를 얻게 된 소년이었다. 2대 기능올림픽 한국위원장이 된 국회의원 김재수는 그런 사연을 모아 1970년에 잡지 센터를 창간했다. 천성이 못돼 먹지는 않았던지라 배진효 금일봉은 20날 만에 사라졌다. 좋은 데 쓰겠다고 손을 내미는 단체에게 나눠줬고 상위 군인이며 노숙자며 고아원이며 양로원에서 찾아오면 봉투를 열었다. 대신 열심히 일했다. 남자 구두보다 여자 구두를 더 많이 만들었다. 팬레터가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왔다.
스페인 공주 신발을 만든 청년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재화점은 명절 성수기가 되면 쓰레기통에 돈을 구겨 밟아 넣을 정도로 돈을 벌었다. 여대생 딸들은 아빠와 엄마를 끌고 와서 가족 단위로 구두를 맞췄다. 웬만한 여배우는 모두 명동에 가서 구두를 맞췄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월급 1,500달러에 성과급 600달러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스카우트는 병역 문제가 걸려 결국 불발됐다. 그리고 배진효는 마음을 고쳐잡았다. 애 낳자마자 어찌 이혼하고 결혼하겠냐, 이런 생각이었다. 대신 직장을 지키며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다.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고도 성장기였고 수지와는 불티나듯 팔려나갔다. 행복했다. 머리카락과 오줌을 팔았던 대한민국에서 신발과 섬유는 오랜 기간 주력 상품이 됐다. 김기수는 만 14년 동안 링을 지켰다. 그리고 49전 45승 16KO 2무 2패를 기록했다. 첫 패배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벌어진 3차 방어전이었다. 대준료는 5만 5천 달러로 벤베누티에게 준 돈과 같았다. 1968년 5월 26일이었다. 그해 일본 오사카에서 이사오 미나미와 벌린 동양 챔피언 방어전에서 졌다. 공항에서 계란을 맞았다. 열받은 김기수는 이듬해 3일절에 이사오를 서울로 불러서 챔피언 벨트를 되찾은 뒤 은퇴했다. 나라빚 갚아서 후련하고 벨트를 되찾아서 후련하다고 했다. 언젠가 그가 말했다. 비정한 세계를 이겨내는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라. 김기수는 1997년 하늘로 떠났다. 기능올림픽은 개인에게는 가난을 탈출하는 비상구가 됐다. 나라한테는 제조업을 통한 부국 강백의 통로가 됐다. 대회명은 올림픽이 아니라 국제기능대회였지만 한국에서는 스포츠 올림픽에 버금가는 영광과 기회의 무대였다. 한국은 1977년 네덜란드 위트레헤트 대회의 첫 종합 우승을 시작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까지 두 차례 빼고 18회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처녀 출전했던 1967년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3억 2천만 달러였다. 첫 종합 우승을 했던 1977년 수출액은 100억 달러. 18회째 우승한 2013년 수출액은 5,596억 달러였다. 47년 만에 1,748배가 됐으니 지구상의 격세지감도 이런 격세지감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은 기능 강국이라는 인식이 수출 상품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한 덕택이었다. 세월이 또 흘러서 기름밥 먹는 공돌이 대신에 넥타이 부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숙문 천공의 폐품은 여전하지만 역대 기능올림픽 출전자 가운데 80%가 여전히 현장을 지킨다. 이른을 훌쩍 넘긴 배진효는 지금 한 제화업체에서 구두 목형 자문역을 하고 있다. 함께 금메달을 땄던 양복장, 홍근삼은 투병 중이다. 한참 전에 만났던 분입니다. 배진효 선생님입니다. 키가 작아서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했더니 책상 다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선생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 배진효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구두를 만져온 저는 70 넘도록 정년 없이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영광의 세월이었고 아쉬운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면허가 성실, 의지를 가진 한국인에게 기술이 더해졌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퍼레이드는 바라지 않습니다. 기름때 닦아가며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박종윤의 대한국민입니다.